쉬운 업무에 재택도 가능하고 수익은 많다고 하는 소위 꿀알바.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꿈꾸고 혹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꿀알바 덥석 선택했다간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도 그렇게 꿀알바를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박지영 씨는 2022년 9월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인터넷에서 손쉬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별다른 면접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사장이 보내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쉬웠고 수당도 높았습니다. 지영 씨는 이 일을 꿀알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지영 씨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회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허위 업체였고 지영 씨는 피해자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지영 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고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우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전달 행위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핵심을 고의성에 두고 접근했습니다. 지영 씨가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아르바이트로 착각하고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위해 회사 지원 과정, 모집 공고 내용, 업무 지시 방식, 그리고 사장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전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반성의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를 전달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 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실무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지영 씨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처음 징역 5년이 구형되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반전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혐의는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20대, 30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간단한 일, 고수익 등 꿀알바의 조건이 붙는 순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미 이런 일에 연루되었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